자, 이제는 우리가 샘플 문제를 9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릴 거고, 그리고 와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경영정보 일반에 대한 부분인데요. 풋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풋 옵션이죠. 이게 제일 키워드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기를 봤어요. 보기를 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매수와 매도. 두 번째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걸 보고 이제 정답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예요. 이제 SM 창업자인 이제 이수만 회장이 이제 하이브에 이제 주식을 양도를 했었죠. 이제 넘기는데 그때 이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풋옵션을 행사를 했었어요. 풋옵션이라는 거를 이제 조건을 걸었죠. 그리고 와서 SM 주가가 어쨌든 이게 합병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카카오가 가져갔고, 그리고 와서는 올랐던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물론 지금은 여기보다 한 10,000원 더 올랐어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8만 원인데 미리 설정했던 풋옵션에 따라서 12만 원에 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풋옵션은 그냥 두는 개념. 그래서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콜은 이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수. 그래서 서로 대비되는 키워드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재무제표예요. 두 번째는 매출액, 비용,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가장 관련 없는 4번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확률이 줄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키워드는 매출, 비용, 순이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좀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겠죠. 너무 야매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순이익을 보고 여기서 보시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걸 고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은 이제 네이버 페이 증권 서비스에 나와 있는 건데 요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손익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HTS, MTS 또는 네이버 페이 증권과 같이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재무제표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와 거래를 하겠다 또는 취업 이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뭔가 특정한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사실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어떤 제품을 쓰는지를 보고 이 회사가 돈을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 강의를 뭐 어쨌든 많이 할 수가 있구나. 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회사에 뭔가 취업을 위해 트라이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재무제표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에서 가장 키워드는 최근에 입고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보시면 1번과 2번이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호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분들 알으시면 좋은 게 영어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영 이런 것들은 이제 한자 기반이 많이 있거든요. 호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있는 후가 뒤란 뜻이죠. 그리고 입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선은 먼저 선자죠. 그 다음에 출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들어왔다가 먼저 빠져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후입선출법을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은 선입선출법이죠.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낸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 기반의 키워드가 있으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과목에 있는 데이터 해석 및 활용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사실은 가이드 문제 A형과 B형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정답은 똑같아서 지금 같이 넣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질문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정답이 같은데 문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나이, 성별, 지역, 뭔가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보기에 영어로 더 추가를 했는데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도시에 보면 지식산업 클러스터, 이런 문구가 있죠. 그러면 지식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단지를 그런 산업 클러스터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군집에서 나온 군이 이제 무리군자죠. 무리들을 모아놓은 게 집이죠. 그래서 군집 분석이 네,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화면은 태블릿에서 표현하고 있는 분산형 차트예요. 또는 스캐터 플롯인데 여기 점 하나가 각각의 정성적인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부분이면 뭐 4번 또는 직원 아이디가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태블릿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패널이 있는데 거기 분석 패널에서 클러스터를 배치하면 이 집단에 따라서 별도의 색상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툴을 쓰고 있다. 그럼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 문제만 보고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좁힐 수가 있겠죠. 범위를. 그래서 그룹화 보고 바로 군집 분석.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열이고요. 두 번째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열은 속성, 어트리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테이블의 열은 영어로 컬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변수라고 불러요. 이런 표형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열 기준으로 우리가 값을 이렇게 레코드에 찍힐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한 개의 열이 변수 또는 필드, 태블릿 기준으로 필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 네, 이게 동일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행은 row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답이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행에 대한 부분이죠. 레코드. 탭으로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연결한 다음에 레코드 수가 나오죠. 그 레코드 수가 행 하나가 네, 1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튜플도 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간단하죠. 이번에는 잠깐 10초 정도만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주요한 키워드는 병합이죠. 합치는 거죠. 여기서 합치는 대상은 1번밖에 없어요. 조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블을 네,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 조인이죠. 그래서 조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방식,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같은 컬럼에서 데이터를 밑으로 붙이는 방식이 유니온. 그 다음에 select group by, order by. 네, 요거는 각각 우리가 SQL 할 때 뭐 처음에 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룹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렬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시간, 그 다음에 관계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시계열 차트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시계열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라인 차트죠. 왜냐하면 출발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쭉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 차트를 제일 많이 권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4번처럼 경사 차트, 그 다음에 영역 차트, 그 다음에 가끔 막대 차트도 권장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팁에서 보면 1번과 4번인데 왜 4번이냐? 여기서는 관계를 봐야겠죠. A 지점과 E 지점이 이어져야지만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경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올드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최근이 되겠죠. 그래서 순위 같은 것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위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특히나 막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지금 시간 베이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각각의 막대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을 권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 전체 분석인데 요거는 다음 문제 나오니까 그때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많이 이제 몰렸는지 실제로 뭔가 트래픽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웹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외에도 실제로 여기 길에 다니는 차량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이드보다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지금 오른쪽에 표현해 놨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비율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2번도 맞아요. 4번 또 지금 보시면 소비자가 2분의 1, 기업 고객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렇게 단순한 비율을 표현할 때 적합해요. 자, 그러면 3번은 왜 안 되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효과적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차트 등이 좀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이 전체 덩어리에서 각각의 파트의 비중을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문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아닌 것은 이렇게 언더라인 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전체 분석은 전체 덩어리에서 각각의 파트의 비중을 보여줄 때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때 적합한 시커 방식은 원 차트 또는 파이 차트, 그 다음에 누적 막대 차트, 그 다음에 영역 차트, 그 다음에 트리 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제가 어쨌든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남녀 인구 비율이에요. 실제로 이제 2023년 12월 기준이에요. 보면 지금 우리가 파이 차트 만들었어요. 파이 차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버가 적은 경우 지금 두 개가 있겠죠. 남자와 여자. 그러면 유용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각화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냥 단순히 1대1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 거의 1대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의미가 없다. 그럼 두 번째, 대신 그러면 언제 의미가 있냐? 지금 보시면 나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는 거의 1대1이에요. 또는 남자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쭉 70세 이상부터 한번 볼게요. 오렌지색이 여자 쪽인데 계속 가면 갈수록 여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1대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비중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용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과 별도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때만 적합하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미 포기한 분도 계시죠? 이 문제 보고. 왜냐면 직접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아직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차트 유형은 트리맵이라고 해요. 자, 트리맵과 관련 없는 건데, 자, 1번 문제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잠깐만 화면을 바꿔볼게요. 자, 태블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리맵 차트. 이게 똑같은 화면이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제어가 어렵다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태블로는 쉽게 원클릭으로 이렇게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트림맵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크기는 이 매출이라는 값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크기를 아무리 바꾸고 싶더라도 여기 지금 클릭하더라도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아,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넘기신 다음에 나중에 그냥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이런 솔루션을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계층 구조. 자, 그 다음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시도와 그 다음에 시군구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계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도에서 시군구들의 지금 판매 수량에 대한 비중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의미냐? 음수가 표현하기 어렵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얘를 제가 한번 복제를 해서 자, 얘를 수익을 크기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보이세요? 한 개의 음수. 자, 이건 뭐냐? 아까 봤던 이 탁자가 수익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크기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양수여야지만 이게 크다 작다가 나오겠죠. 음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4번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뭐냐? 인접하지 않은 범주형 데이터 간의 계층 간 비교가 어렵다. 지금 계층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인접하지 않죠. 이 값들끼리 크기만 보고 우리가 어떤 게 더 크다 작다가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 있는 3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제 솔루션을 써 보시면 좀 더 정답을 판단하기가 더 쉬울 거다. 자, 이건 제가 만든 문제인데 앞에 나온 걸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실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파이 차트의 단점이요. 정답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인접해 있는 값들이 있죠. 근데 이 값들이 어떤 게 더 큰지 작은지가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표현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파이 차트는 가급적이면 5개 이하로 쓰는 것을 권장드려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태블로의 공인 인증 이제 강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데모를 하고 나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언제 파이 차트를 쓰면 좋은지, 언제 트리맵을 쓰면 좋은지. 자, 한번 볼게요. 파이 차트는 가급적이면 5개 이하. 지금 여기 3개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덩어리들에 대한 우리가 세부적인 값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개에서 10개 사이는 뭐냐? 누적 막대 차트를 권장해요. 전체에서 숫자에 따라서 이 색깔을 넣는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게 5개에서 10개 사이. 그러면 지금처럼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트리맵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모든 텍스트를 다 표현할 수가 있냐? 그건 아니죠. 솔루션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하면 툴팁이 나오죠. 좀 더 세부적인 정보는 여기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툴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이제 정리를 좀 한 번씩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자, 근데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게 핵심 키워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상대적인 개념 또는 반대적인 개념이 있으면 미리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풀어봤던 것처럼 풋옵션, 콜옵션, 그 다음에 조인 유니온,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네, 이 차이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증권 서비스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회사에서 운영되는 또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 서비스에 있는 그런 재무제표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네, 그 부분들 가지고 기본 차트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자격증 취득에 좀 더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 교육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5월 18일에 시험 치죠. 그래서 클래스는 2번 오픈하는데 4월 18일과 5월 9일 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12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네, 얼리버드 50% 할인으로 교육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시간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실 시간이 오전 9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주말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집 또는 가까운 곳을 가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시험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기는 객관식 기준으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 신청 방법은 여기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은 이제 나중에 PDF로 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실제로는 이제 4시간 정도만 오프라인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은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슬랙으로 초대한 다음에 시험 일주일까지 제가 운영을 하면서 중간마다 샘플 퀴즈도 매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시면 제가 Q&A 답변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만든 문제 위주로 네,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험에서 다 담지 못했던 팁을 그때 다 드릴 예정이에요. 장소는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네, 공유 오피스에서 진행될 거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가격은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 하면서 이제 많이 들었던 후기들을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자격증 시험들 많이 쳐봤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에 남겨주셨으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기 준비는 사실은 제가 아는 건 사실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 거기서도 아직 문제를 안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가이드 중에 각각의 제품들이 있겠죠. 거기 나와 있는 함수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함수 리스트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각화하는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만든 다음에 그걸 저장을 해서 제출할지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 따라서 똑같이 그걸 보고 만들라고 할지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고 정답을 찾는데 반드시 이 제품을 통해서 실습을 한 다음에 답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그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뭐 저희 어, 홈페이지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또 뉴스레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유튜브에 네, 제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요즘 회사들 여러분들 아실 만한 회사들도 여전히 이제 태블로나 파워 BI 많이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엑셀 많이 쓰고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 파편화되어 있겠죠.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파일의 버전을 계속 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혀 이제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파일 형태보다는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누구나 쉽게 이제 가서 직접 이제 연결한 다음에 바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을 때는 이런 PC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PC 기반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면 반면에 이제 제약회사에 보면 영업사원들은 많이 다니면서 이런 디바이스를 많이 보고 병원과 그 다음에 약국에서 재고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향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영업사원들 또는 이제 리더들,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이 잦죠. 그 다음에 시간이 늘 부족하죠. 그래서 차량에서 많이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모바일향 대시보드를 많이 만들고 있다. 네, 거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이제 PDF 파일을 바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 드리면 거기 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동시에 나온 게 아니고 아까는 그냥 편의상 답이 하나기 때문에 문제 2개를 동시에 같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가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체는 60점을 넘어야 되고 각각의 섹션별로는 이제 40점을 넘어야겠죠. 그러면 20개 중에 8개 이상은 맞아야겠죠. 태블로 공부하는데 뭐 사전 지식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제 강의 같은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뭐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클래스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피벗 테이블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변형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칼럼이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더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열이 많은 것을 행이 많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피벗을 적용한다. 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기 강의도 나중에 할 거예요. 웨비나 한번 하고 할 거예요. 클래스도. 클래스는 아마 유료가 될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저도 합격하고, 네, 기분 좋은 형태로 우리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4시간 안에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자료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회사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